여러분,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술도 자원도 없는 변방의 작은 나라. 솔직히 말해, 서양의 선진국들은 우리를 하청 공장 취급하며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화폐 기술이란 감히 우리가 넘볼 수도 없는 그들만의 성격과도 같았죠. 우리 돈을 우리 기술로 못 찍어서 남의 나라에 사정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견고했던 유럽의 콧대가 우리 대한민국 앞에서 완전히 꺾였습니다. 제발 한국 기술 좀 쓰게 해달라며 돈 싸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남들이 너희는 안 된다며 비웃을 때 밤새워 기름밥 먹어가며 기어이 세계 1등을 만들어낸 우리 기술자들의 피, 땀, 눈물, 그 통쾌한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그 믿기 힘든 기적을 지구 반대편 어둠 속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영국인 국제화폐 감별사 마이크 스톤의 고백입니다. 위조범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경찰이 아닙니다. 손 떼는 순간 들키는 구조입니다. 몇 년 전 남미에서 그런 지폐를 보고 포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달러는 원래 피합니다. 그런데 그날 포기한 건 달러가 아니었죠. 저는 마이클 스톤 30년간 전 세계 위조 지폐 사건을 추적해온 감별 전문가입니다. 사람을 쫓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지점을 기록하는 사람이죠. 특정 지폐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현지 정보원이 올린 보고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조용해질 때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리스크 대비 수익이 깨진 겁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남미의 한 도시였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현지 브로커를 통해 어렵게 접선한 자리였죠. 택시에서 내려 골목을 3번 꺾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죠. 창문 없는 작업실 형광등 하나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고배율 확대경 아래 지폐 한 장. 이 바닥에서 30년을 굴러온 늙은 기술자가 그 종이를 만지다 말고 빛 각도를 바꾸다 말고 결국 확대경을 내려놨습니다. 이건 안 돼. 저는 물었습니다. 왜 포기하는 겁니까? 기술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돈이 아닙니다. 함정입니다. 건드리면 끝장납니다. 저는 더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기술자가 지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종이부터 다릅니다. 만져보면 압니다. 보통 지폐랑 느낌이 다릅니다. 잉크도 문제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바뀌는데 이걸 똑같이 만들 장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문이 있죠. 특수 불빛 비추면 또 다른 게 나옵니다. 겹겹이 막혀 있습니다. 그가 무서워한 건 기술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죠. 한 곳을 뚫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조는 결국 똑같이 베끼는 작업인데 이 구조는 베끼는 것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위조범들은 그걸 시간 낭비라고 부릅니다. 손대봤자 남는 게 없다는 뜻이죠. 늙은 기술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거 만든 놈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연구한 겁니다. 어디서 뚫으려 하는지, 어떤 순서로 작업하는지 전부 알고 막아놨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저는 그 지폐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기술자 말이 과장이 아니었죠. 빛에 비춰보니 보통 지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안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위조범을 막으려고 설계한 구조였죠. 저는 그 지폐가 어디서 왔는지 추적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에 화폐 보안은 오랫동안 유럽이 최고였습니다. 독일, 영국, 스위스 수백 년간 이 바닥을 지배해온 나라들이죠. 한국은 반도체 잘 만드는 나라, 자동차 수출하는 나라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그랬죠. 화폐 보안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상했습니다. 위조범들이 피하는 지폐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달러 다음에 뜻밖의 이름이 있었죠. 한국조폐공사가 외국에 만들어준 지폐들이었습니다. 한국 돈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페루, 모로코, 네팔, 한국이 다른 나라를 위해 찍어준 지폐들이었죠. 전 세계 15개 나라 이상의 돈을 한국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뭔가 숨긴 게 아니라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나중에 뛰어든 나라가 이름도 없이 배경도 없이 어떻게 이 바닥에서 이런 자리를 차지한 겁니까? 유럽의 강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말이 됩니까? 저는 궁금해서 한국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뒤졌고 관계자들을 만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자료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파면 팔수록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됐죠. 이건 기술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유럽 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런던 오래된 조폐 회사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200년 넘은 회사였죠. 전 세계 140개 나라 돈을 찍어온 곳입니다. 이 바닥의 황제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복도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는데 이번엔 텅 비어 있었죠. 사무실 불도 반만 켜져 있었습니다. 안내해주던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조 조정 중입니다. 사람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 회사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현금 쓰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주문이 줄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복도 끝에 빈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책상은 있는데 사람이 없었죠. 형광등도 꺼져 있었습니다. 200년 역사가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산업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폐는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나라의 얼굴이죠. 나라의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만듭니다. 한번 맡긴 곳을 쉽게 안 바꿉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중심이던 유럽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현금을 안 쓰기 시작한 겁니다. 카드로 계산합니다. 휴대폰으로 계산합니다. 지갑에 현금 없이 다니는 사람이 늘었죠. 지폐 찍을 일이 줄었습니다. 주문이 줄었습니다. 돈 찍는 회사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제 궁금증은 하나로 좁아졌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을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야말로 현금을 안 쓰는 나라였거든요. 카드랑 휴대폰 결제를 엄청 씁니다. 전 세계에서 현금 사용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죠. 지폐 찍을 일이 확 줄었습니다. 유럽보다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그러면 한국 조폐공사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한국 조폐공사가 해외에 돈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돈을 대신 찍어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바닥에 끼어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유럽 회사들이 수백 년 동안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신참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 중앙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한국 조폐공사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시장에 들어왔는지 물었죠.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처음엔 문전박대당했습니다. 한국이요. 돈을 찍어요. 코웃음 치더라고요. 유럽 회사들이 수백 년 해온 일을 왜 한국한테 맡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발로 뛰었습니다. 유럽이 안 가는 곳을 갔습니다. 작은 나라들 유럽 기준으로는 돈 안 되는 시장이죠. 거기 가서 물었습니다. 뭐가 불편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저는 더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줬습니까? 직원이 웃었습니다. 유럽 회사들은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우리가 최고니까 이대로 쓰라는 식이었죠. 우리는 달랐습니다. 그 나라 환경에 맞게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습도에 맞게, 지폐가 빨리 망가지는 곳이면 더 튼튼하게. 그리고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작은 나라 돈이라고 대충 안 만들었습니다. 최고급 보안 기술을 다 넣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직원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한테 그 돈이 전부입니다. 우리한테는 여러 나라 중 하나일 수 있죠. 하지만 그 나라 국민한테는 평생 쓰는 돈입니다.
거기서 가짜가 터지면 무너지는 건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나라에 대한 믿음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들어온 방식이 달랐고 책임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유럽이 수백 년 쌓은 벽을 한국은 다른 방법으로 넘고 있었습니다. 중앙은행 담당자한테도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유럽 회사들은 우리를 손님으로 안 봤습니다. 의리였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문제를 같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믿게 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이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 현금이 사라지면 돈 찍는 기술도 사라집니다. 기술자가 떠나고 장비가 녹슬고 노하우가 끊깁니다. 한 번 잃으면 다시 쌓는데 수십 년이 걸리죠. 한국은 그 구멍을 만들지 않으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비결이 뭐냐고요?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기술이 좋아서 그런가 싶었죠. 그런데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전혀 다른 게 나왔습니다.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를 만났을 때 일입니다. 저는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유럽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관계자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긴 게 아닙니다. 판을 바꾼 겁니다.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지폐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거 만져보십시오. 저는 만져봤습니다. 일반 종이랑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질기고 단단했죠. 구겨봐도 쉽게 안 찢어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지폐는 나무로 안 만듭니다. 대부분 면섬유로 만들죠. 목화에서 뽑은 섬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긴 겁니다. 문제는 한국에선 목화가 안 난다는 겁니다. 수입해야 하죠. 남의 나라에서 사와야 합니다. 원료를 쥔 쪽이 갑입니다. 값을 올려도 사야 합니다. 품질이 들쭉날쭉해도 받아야 하죠. 목줄을 남한테 맡기는 겁니다. 나라의 돈을 찍는데 핵심 재료를 남한테 의존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010년에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갔습니다. 원료 공급 기반을 직접 확보했죠. 땅과 공정을 같이 묶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지의 회사도 세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돈 찍는 회사가 왜 거기까지 갑니까?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목줄을 끊으려면 그래야 합니다. 원료부터 쥐어야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답니다. 돈 찍는 회사가 왜 중앙아시아까지 가서 농사에 손을 댑니까? 본업이나 잘하라고 했죠. 그런데 한국은 밀어붙였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저는 나중에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원료만 확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면섬유로 특수 종이를 만듭니다. 그 종이에 자체 개발한 잉크로 인쇄합니다. 위조 방지 장치도 직접 만들어 넣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시장에서 이 정도로 공급망을 묶어버린 구조는 흔치 않습니다. 유럽은 글로벌 분업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원료는 여기, 잉크는 저기, 장비는 또 다른 데서 가져오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빈틈도 생깁니다. 한국은 그 빈틈을 없앴습니다. 공급망 의존도를 극단적으로 낮춘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남미에서 만난 그 위조범 기억하십니까? 확대경 내려놓고 포기했던 사내 말입니다. 그가 왜 손을 뗐는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위조범이 지폐를 베끼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종이, 잉크, 장비. 분업 구조로 만든 지폐는 틈이 있습니다. 부품이 따로 놀면 접근 가능성이 생기죠. 어디선가 비슷한 걸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지폐는 그게 안 됩니다. 종이부터 다릅니다. 한국 조폐공사만 쓰는 섬유로 만든 종이입니다. 시장에 안 풀립니다. 잉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개발한 겁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시작점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재료를 구할 수가 없으니 시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요. 손대봤자 시간 낭비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때부터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됐습니다.
한국이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싸우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유럽은 기술로 싸웠습니다. 한국은 구조로 싸웠죠.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구조는 못 따라잡습니다. 원료부터 시작하는 구조를 누가 따라합니까? 몇 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관계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찍는 회사가 아닙니다. 나라의 믿음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려면 목줄을 남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안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계산이 끝났으니까요. 한국이 좋은 건 알겠습니다. 구조도 바꿨고 자세도 다르고. 그런데 저는 한 가지가 계속 걸렸습니다. 이 바닥은 실력만으로 안 됩니다.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해본 놈이 또 하는 겁니다. 신참한테 나라의 돈을 선뜻 맡기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한국은 어떻게 그 벽을 넘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관계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처음으로 큰 계약을 따낸 이야기였죠. 페루였습니다. 남미의 페루. 거기 중앙은행이 새 지폐를 찍을 업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국제 입찰이 열렸죠. 유럽의 네로라 하는 회사들이 다 뛰어들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 바닥의 거물들이었죠. 한국도 참여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기대를 안 했습니다. 한국이요. 돈을 찍어요. 페루 쪽 반응이 그랬습니다. 들러리라고 생각했죠. 1차 심사가 끝났습니다. 예상대로 유럽 회사들이 앞섰습니다. 한국은 중간쯤이었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페루 중앙은행이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샘플을 보내달라고요.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페루는 특수한 나라입니다. 고산지대가 많습니다. 자외선이 강렬하죠. 해안가는 습도가 높습니다. 지폐가 혹사당하는 환경입니다. 빨리 바래고 빨리 낡고 빨리 찢어집니다. 유럽 회사들이 샘플을 보냈습니다. 한국도 보냈죠.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자외선에 얼마나 버티는지, 습도에 얼마나 견디는지, 구기고 접어도 얼마나 튼튼한지. 실제 유통 환경처럼 혹독하게 굴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 회사들 지폐는 색이 바랬습니다. 몇몇은 종이가 약해져서 쉽게 찢어졌죠. 유럽 환경에서는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페루는 달랐습니다. 한국 지폐는 버텼습니다. 색도 안 바래고 찢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유통 수명이 유럽 제품보다 훨씬 길었죠. 페루 중앙은행이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한국조폐공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페루 환경을 연구했습니다. 고산지대 자외선, 해안가 습도. 미리 분석했죠. 거기에 맞게 종이 배합을 바꿨습니다. 코팅도 특수하게 입혔습니다. 페루 측이 물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왜 이렇게 안 했습니까? 한국 측이 대답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우리는 원료부터 직접 만듭니다. 조정이 가능하죠. 다른 회사들은 사다 쓰니까 바꾸기 어렵습니다. 원료부터 쥐고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의 것 사다 쓰면 이렇게 못 바꿉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입찰 결과 발표 직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럽 쪽에서 로비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래된 관계를 내세웠죠. 한국은 검증이 안 됐다. 위험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흔들렸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긴장했죠. 기술로 이겼는데 정치로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페루 중앙은행 총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총재가 직접 회의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합니다. 관계가 아니라 결과로 판단합니다. 테스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곳과 계약하겠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면서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페루를 땄다고, 유럽을 제치고 뉴스가 됐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페루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로코, 네팔, 방글라데시. 줄줄이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 뚫리니까 물꼬가 터진 겁니다. 저는 나중에 페루 중앙은행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한국을 믿었습니까? 제가 물었죠.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결과로 보여줬으니까요. 말이 아니라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환경에서 테스트한 데이터를요. 유럽 회사들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가 최고다. 그것만 말했죠. 저는 그제야 확신이 섰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를 했던 겁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게 결과로 나온 거죠. 신뢰는 말로 쌓는 게 아닙니다. 증명으로 쌓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알았습니다. 페루에서 이긴 뒤로 한국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모로코, 네팔. 계약이 줄줄이 터졌죠. 이대로 가면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더 큰 적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조폐공사가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격적으로요.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값을 부르기 시작했죠. 저는 처음에 한국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가격으로 중국을 어떻게 이깁니까? 물량도 밀리고 값도 밀리면 답이 없죠. 그런데 그때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였습니다. 이름은 밝히기 어렵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라서요. 그 나라가 중국과 지폐 인쇄 계약을 맺었습니다. 값이 워낙 싸니까요. 한국도 입찰에 참여했는데 가격에서 밀렸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중국이 지폐를 찍어서 보냈습니다. 처음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중앙은행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푼 돈보다 시장에 도는 돈이 많다. 숫자가 안 맞았습니다. 처음엔 위조 지폐인가 싶었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돈이었습니다. 같은 기계에서 같은 종이로 같은 잉크로 찍은 진짜 지폐였습니다. 다만 허락 없이 더 찍은 거였죠. 오버프린팅이었습니다. 오버프린팅이 뭐냐면요. 계약한 것보다 더 많이 찍는 겁니다. 1억 장 찍기로 했는데 몰래 1억 5천만 장을 찍습니다. 남는 5천만 장은 빼돌리죠. 그게 시장에 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가가 치솟습니다. 서민들이 고통받죠. 나라 경제가 흔들립니다. 위조보다 더 무섭습니다. 위조는 가짜니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인데 허락 없이 찍은 겁니다.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 나라 중앙은행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국에 항의했죠. 중국은 부인했습니다. 증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합니까? 같은 기계에서 찍은 건데요. 결국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그 나라는 다시 입찰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가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가 먼저 한국을 찾았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었죠. 투명하게 해달라. 몇 장 찍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하게 해달라. 한국 조폐공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원하시면 공장에 사람 보내셔도 됩니다. 찍는 과정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 나라 중앙은행 관계자를 만났죠.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한 번 데이니까 알겠더라고요. 싼 게 비지떡입니다. 값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습니까?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일단 나라가 작습니다. 우리한테 뭘 요구할 게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엮이려고도 안 합니다. 그냥 기술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투명합니다. 몇 장 찍는지, 언제 찍는지 전부 보고합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국은 절대 그런 거 안 해줬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들도 조사해 봤습니다. 비슷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중국이 싼 가격으로 들어갔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오버프린팅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온 곳들이 있었죠. 그런 나라들이 하나둘 한국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한 나라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어느 강대국한테도 휘둘리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은 부담스럽습니다. 나중에 뭘 요구할지 모르거든요. 한국은 안전합니다. 강대국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강대국이 아니라서 유리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바닥에서는 말이 됐습니다. 돈을 맡기는 건 나라의 목줄을 맡기는 겁니다. 아무리 싸도 불안하면 못 맡깁니다. 상대가 나를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 확신을 줬습니다. 기술도 있고 위협도 안 되고 투명하기까지 하다. 이게 한국의 무기였습니다. 중국은 값으로 공격했습니다. 한국은 신뢰로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이겼습니다. 지폐 시장에서 한국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도 막아냈고 유럽도 제쳤습니다. 이쯤 되면 끝인가 싶었죠.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권이었습니다. 저는 여권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의아했습니다. 지폐 잘 만들면 됐지, 왜 여권까지 손을 댑니까? 그런데 어떤 사건을 알게 된 뒤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 유럽의 한 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입국 심사대에 남자 한 명이 섰습니다. 여권을 내밀었죠. 심사관이 기계에 여권을 갖다 댔습니다. 평범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심사관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권을 눈으로 봤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사진도 선명하고 인쇄도 깔끔하고 종이 질감도 진짜 같았습니다.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칩 안의 데이터가 맞지 않았습니다. 암호 체계가 틀렸죠. 0.5초 만에 걸렸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위조 여권이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이 위조 조직은 수개월을 투자해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종이도 진짜와 비슷하게 구했고 인쇄 기술도 최고급이었죠. 수천만 원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0.5초 만에 끝났습니다. 칩 하나 때문에요. 저는 그 사건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여권의 싸움터가 바뀌었구나. 종이가 아니라 칩이구나.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여권 얘기를 꺼냈죠.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연구했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여권은 더 이상 종이 책자가 아닙니다. 전자기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요즘 여권에는 칩이 들어갑니다. 전자여권이죠. 칩 안에 사진, 지문, 개인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공항에서 기계에 대면 그 정보를 읽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나라가 그 칩을 외국에서 사다 쓴다는 겁니다. 운영 프로그램도 남의 것을 쓰죠. 자기 나라 여권인데 속에 들어간 핵심은 남의 기술인 겁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관계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보안 문제입니다. 남의 칩을 쓰면 뭐가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뒷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 정보가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죠.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직접 만들었습니다. 칩도 우리가 만들고 운영 프로그램도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암호 체계까지 전부 자체 기술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칩은 반도체 기술 아닙니까? 여권 만드는 회사가 반도체까지 합니까? 관계자가 웃었습니다. 한국이니까 됩니다.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조폐공사가 반도체 회사들이랑 손잡았습니다. 같이 개발했죠. 그리고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위조 여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범죄 조직들이 여권을 위조해서 밀입국에 썼죠.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비자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시작했죠. 그 나라가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여권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요. 한국이 전자여권 시스템을 구축해줬습니다. 칩, 운영 프로그램, 암호 체계까지 전부요. 새 여권이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위조 적발률이 3배로 뛰었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공항에서 바로 걸렸습니다. 칩에 암호가 맞지 않으니까요. 위조 조직들이 손을 뗐습니다.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 나라의 국제 신뢰도가 올라갔습니다. 비자 심사도 다시 수월해졌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집회에서 시작해서 여권까지 한국은 계속 판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종이 책자로 보는 걸 한국은 전자기기로 봤습니다. 관점 자체를 바꾼 겁니다. 유럽은 여전히 종이를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한국은 칩과 암호로 싸웁니다. 싸우는 무대 자체가 다릅니다. 관계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회는 연습이었습니다. 진짜 전쟁터는 여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디지털 신원 인증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집회, 여권, 보안 기술. 한국이 어떻게 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는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술이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현장에서 통합니까? 실험실에서만 좋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나라에 위조 조직이 있었습니다. 꽤 큰 조직이었죠. 몇 년 동안 가짜 지폐를 찍어서 시장에 풀었습니다. 진짜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종이 질감도 비슷하고 인쇄도 정교했죠. 웬만한 상인들은 구별을 못했습니다. 피해가 커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가짜 돈을 받으면 그날 번 돈이 휴지가 되는 겁니다. 억울해도 방법이 없었죠. 그 나라 정부가 한국조폐공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새 지폐를 만들어 달라고요. 위조가 안 되는 지폐를요.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새 지폐를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스마트 인식 기술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의아했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으로 지폐를 비추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한국조폐공사 연구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게 진짜 됩니까? 연구원이 보여줬습니다. 지폐 2장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진짜, 하나는 정교하게 만든 가짜였습니다. 눈으로는 구별이 안 됐습니다. 연구원이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진짜 지폐에 비췄습니다. 순간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그 나라 전통 문양이었습니다. 숨겨져 있던 무늬가 빛을 받으니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짜 지폐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특수 잉크입니다. 휴대폰 손전등 파장에만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휴대폰은 전 세계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이용한 겁니다. 새 지폐가 그 나라에 풀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큰 돈을 내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켜서 비췄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타났습니다.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거 가짜잖아. 손님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붙잡았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손님은 위조 조직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경찰이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조직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몇 년 동안 못 잡던 조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조범들이 손을 뗐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시장 상인한테 걸립니다.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휴대폰이면 됩니다. 3초면 확인됩니다. 위조해봤자 바로 들키는 겁니다. 계산이 안 맞으니까 포기한 거죠. 저는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기술을 만들었습니까?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보안 기술이 있어도 일반 사람들이 못 쓰면 의미가 없습니다. 비싼 기계가 필요하면 은행이나 쓰지 시장 상인이 어떻게 씁니까? 우리는 시장 상인도 쓸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짜 돈에 속으면 누가 제일 손해봅니까? 부자들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게 진짜 보안 기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기술은 높은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실험실에서만 좋으면 안 됩니다. 시장 아주머니 손에 들려야 합니다. 한국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게요. 한국이 이 시장에서 이긴 이유.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한 곳을 더 방문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 본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곳을요. 안내를 받아 생산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함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지폐가 한 장 한 장 찍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머리가 희끗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죠. 한 기술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확대경을 쓰고 지폐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폐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남미 지하 작업실의 위조범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내도 확대경을 쓰고 지폐를 들여다봤죠. 같은 도구, 같은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쪽은 가짜를 만들려다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쪽은 진짜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 차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공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이들이 위조범을 포기하게 만든 겁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여기서 얼마나 일했습니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28년입니다. 젊을 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 일만 했습니다. 28년.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한 사람이 28년 동안 지폐만 들여다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있는 겁니다. 그 세월이 쌓여서 지금의 기술이 된 겁니다. 저는 그제야 진짜 답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이긴 이유.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오는데 복도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만든 여러 나라 지폐들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페루, 모로코, 네팔. 수십 개 나라의 돈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 지폐들이 지금 그 나라들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은행에서, 사람들 손에서. 한국이 만든 돈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이었죠. 그 여권 안에 한국조폐공사가 만든 칩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암호 체계가 담겨 있습니다. 그 기술이 이 사람들의 신원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당사자들은 모를 겁니다. 그냥 여권인 줄 알겠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대에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기계가 읽었습니다. 0.5초. 통과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0.5초 안에 얼마나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담겨 있는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위조범들이 한국 기술이 들어간 지폐를 포기하는가?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한국은 돈을 찍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찍는 나라였습니다. 28년 동안 확대경을 들여다본 기술자가 있고 우즈베키스탄까지 가서 목화를 확보한 사람들이 있고 휴대폰 손전등으로 가짜를 잡아내는 기술을 만든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쌓아온 것이 신뢰입니다. 위조범은 기술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 신뢰를 넘을 수 없어서 포기한 겁니다.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30년간 위조 범죄를 추적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지갑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10,000원짜리가 있을 겁니다. 꼬깃꼬깃할 수도 있고 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전 세계 위조범들을 멈춰 세운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